네, 안녕하세요. 법도사 옥변 옥성희 변호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. 변호사님 제가 촬영 네. 전에 이제 드렸던 그 뉴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예, 지금 6월 16일 날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 징역 35년 그렇네요. 예, 예. 네, 그래갖고 이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했던 김병찬 씨가 1심 징역에서 35년을 받았다는 기사인데요. 예. 네, 이 기사가 뜨고 나서 사람들 반응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. 예. 형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, 계획적인 범죄인데 형이 낮은 게 아니냐, 아니면은 그 정도는 많이 받은 거 아니냐라는 좀 게 있는데 좀 변호사님의 좀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쨌든 사건 경위를 보면은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진 다음에 계속 쫓아다니니까 접근 금지해가지고 한 상태에서 흉기 들고 와가지고 오피스텔에서 살해한 사건인데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어떻든가 제가 검사가 아니라서 좀 그 사건 기록을 좀 읽고 이해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단순히 기사만 가지고 어떤 뭐 코멘트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검찰은 무기징역과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한 반면에 법원은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5년을 구형을 했는데 그 기사 내용만 봤을 때는 검찰 구형대로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야 되는데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문에 어떠한 강경 사유가 있었는지 굉장히 어떠한 강경 사유가 양형인자에 의해서 판단을 했는지 좀 그렇습니다. 저라면은 범행 수법이나 범행 방법 굉장히 소위 말하는 1급 살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묻지마 살인, 아무 이유 없이 살인하는 거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계속 괴롭히다가 살인하는 거나 과연 질적인 차이가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.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좀 판결문을 좀 공개해도 되지 않나. 지금 이름까지 기사로 김병찬이라 특정을 해가지고 기사가 되는데 이런 거는 도대체 좀 중요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들을 한번 공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. 기사가 많이 이제 계획된 스토킹 범죄 보복 살인이어서 사람들의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구형이 생각보다 적게 됐다고 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엇갈리는데 그래서 변호사님의 짧은 생각이 좀 궁금했습니다. 변호사님도 조금 정말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보통 묻지마 살인도 무기징역 하거든요.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여도 무기징역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애인 관계였는데 스토킹하고 그 다음에 접근 금지까지 됐는데 또 불구하고 또 피해자가 신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칼 들고 와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저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거는 사회에서 좀 격리를 최소한 영구 격리가 안 되더라도 좀 격리할 필요가 있는 구치소에서 계속 교도소에서 계속 격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도 변호사님과 같이 이제 좀 이게 왜 그럴까 말도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변호사님도 좀 비슷한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변호사님의 또 이제 사건 사고에 대한 짧은 생각을 좀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법도사 옥변 옥성희 변호사였습니다.